자, 14번은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야. 그래서 물론 학교 시험 범위도 아니고 좀 용어 이전에 배웠던 내용도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볼게. 일단은 주어가 his son 이 주어고 make의 과거형이지. 이게 동사고 her가 나왔어. 목조가 되겠지.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문장이 이제 오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이 앞에 여기 요 자리에 이제 보어가 나와야 할 것이고, 이거 사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이 앞자리에 목조가 또 나올 것이야. 물론 앞에 her가 사람 목조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물 목조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빈칸만 봐서는 이게 사형식일지 오형식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사형식인 경우와 오형식인 경우가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나를 한번 살짝 공부를 좀 해볼까 해. 여기다 이렇게 구분선을 이렇게 여기다 이쪽에 왼쪽에다 구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1번 make란 동사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make는 기본적으로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일 때와 오형식으로 쓰일 때를 한번 각각 구분해서 미리 공부해 봅시다. 자, 사형식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 목적어에게 그 다음에 땡땡땡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야. 만들어서 결국은 준다는 뜻이지. 사역동사 대표적인 동사 형태 준다는 뜻이 만들어 준다야. 준다. 결국은 준다. 그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준다. 자, 오형식인 경우는 어떻게 이게 쓰이겠까? 자, 목적어가 땡땡땡 하도록 만드는 거야. 어떤 상태로 만들어버리거나 감정 상태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게, 즉 약간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사형식인 경우에는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나오겠지, 명사가 나오겠지, 그지? 오형식인 경우는 뒤에 나올 땡땡땡에 나올 단어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형용사가 나올 수 있고, 왜 어떠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형용사가 나올 때도 나올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동사인 경우에는 앞에 make가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겠지. to가 붙으면 안 되고. 자, 대략 make 뒤에는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인 경우와 오형식으로 쓰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엔 밑에 여기다가 두 번째. 자, 이번엔 이 문제에서는 오형식으로 쓰였어. 그래서 오형식과 사형식 섞여 쓰였어. 그래서 이번에는 오형식인 경우만 더 떼어서 자세하게 공부해 봅시다. 자, 오형식으로 make가 쓰인 경우 한번 자세하게 봅시다. 자, 오형식인 경우에는 기본 형태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지. 자, 이 목적어 뒤에 이제 보어가 나와. 그지? 자, 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일단은 형용사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인데 이게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의 분사가 나올 수 있어. 동사의 분사도 형용사야. 둘 다 형용사. 이것도 형용사야.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보자고. 자, 형용사에는 기본적으로는 ly가 붙은 형용사는 없어. 다만 예외로 lovely는 ly가 있지만 요거는 형용사다. 요거는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지. 자, 이번에는
동사의 분사로서 이게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 요 14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이로 쭉 또 빼가지고 따로 한번 메모를 해볼게 또. 자, 이건 간단하게 좀 의미가 좀 깊긴 한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간단하게 끝내줄게. 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자, 목적어에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에 사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오형식에서. 그럼 뒤에 동사의 변형이 나오는데, 자,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현재 분사가 나오는 경우 두 경우가 있지. 이 과거 분사가 나오냐 현재 분사가 나오냐의 결정은 뭐에 따라냐. 앞에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 분사가 나오고, 앞에 사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분사가 나온다. 왜 그러냐. 이 동사가 변형을 일으켜서 과거 분사가 되면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은 어떤 사람의 감정 상태를 표현해준 뜻이 돼. 그 다음에 동사에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되면 이것은 사물이 성질을 표현하는 의미로 돼. 그래서 앞에 사물이 나온 경우에는 목적어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나와야 되고, 사람이 나오는 경우에는 과거 분사가 나와야지 문법적으로 옳다. 자,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뜻이 쓰이게 돼 있어. 요거는 따로 이렇게 빼서 써볼까? 이런 뜻이 돼. 누가 실망이라는 이제 어떤 뜻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사람이 누군가 실망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 실망했다는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이지. 사물 성질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그 일은 또는 그 사건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뜻이 달라질 수 있겠지. 이를테면 용원이가 이번 수학시험에서 한 개를 틀렸어. 한 개를 틀렸던 시험을 한 개가 틀린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고는 실망스러운 일이다가 되는 거고, 동시에 용원이는 실망했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원이는 disappointed가 되는 거고, 여기 14번 보기 4번처럼 disappointed가 돼야 되는 거고, 그지? 그 일은 disappointing이 되는 것이 ing부터 갖고. 요거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문제가 이제 풀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시 문제로 갈게. 힐선, 그의 아들은 만들었다, 그녀에게. 자, 이게 만약에 사형식이라면, 사형식으로 쓰였다면 뒤에 물건이 나오겠지. 4번 보니까 other, 인형을 만들어서 결국은 give, 준 거야. 4번 볼까? 허가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이 disappoint는 원래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disappoint가 과거분사, 분사 형태, 즉 과거분사냐 현재 분사냐, ing가 붙냐, 이게 과거분사, ed가 붙냐 또는 pp냐 따졌을 때 앞에 사람이니까 사람의 감정 상태, 그 사람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잖아. 그런 감정이잖아. 그래서 disappointed가 옳게 되는 거지. 만약 3번이 여기 surprise가 들어가려면 이 surprise도 사실은 누구누구를 놀래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surprised가 되면 어떤 사람이 놀란게 되는 거고, surprising이 되면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상황이 놀랍다는 얘기야. 이를테면 surprising party, 이렇게 붙잖아. 자, surprised party가 아니야? surprising party잖아. 우리 보통 surprising party 하면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거는 뭐 깜짝 잔치?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앞에 나오는 사람을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surprised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 놀란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와, 이 한 문제 설명해 주는데 개념이 몇 개가 나왔는지 몰라. 무려 10분이 걸렸어. 자, 1과 여기 몇 번이야 이게? 자, 17번에 1번. 자, 지금 영훈이가 이 관사 어를 어디다가 넣을지 지금 고민하다가 자, food 앞에 놨단 말이야. 사실은 이제 refrigerator 냉장고야. 뜻을 몰라서 그랬을 수 있는데 냉장고거든. 근데 이 refrigerator가 냉장고인지 아닌지 뜻을 몰라.
몰라도 일단은 자리가 어느 자리야 지금. keeps가 동사니까 주어자야. 주어자리잖아. 주어자리. 우리 주어자리는 뭐가 들어가? 주어자리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무조건 명사. 동사나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없지. 주어자리는. 그지? 그럼 refrigerator는 명사야. 자, food는 원래 알아. 그지? 음식이란 명사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어는 하나밖에 없어. 어디다 붙여야 돼 이게? 여기다 붙이냐? 여기다 붙이냐? 그게 고민이란 말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명사의 성질을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야겠다. 옆에 써볼게. 명사. 파란색으로 합시다. 명사. 해놓고. 자, 명사는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냥 명사가 있고, 보통 명사라고 하지, 우리가. 자, 추상 명사가 있어. 자, 이 추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지. 추는 뭐냐면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야. 상은 모습이거든. 그 정확한 모습이 없는 명사라는 뜻이야. 그지? 결국은 이것은 어떤 개념을 뜻하는 명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명사, 우리 보통 명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야. 실체. 눈에 보이고 만질 수가 있어. 이 두 가지.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실체가 있는 그냥 보통 명사가 있고, 자, 만질 수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있는 명사들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명사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셀 수가 있지. 하나, 둘, 셋, 넷. 손으로 만지니까 셀 수 있다. 그 다음에 추상명사는 실체가 없으니까 셀 수가 없잖아. 그지? 당연히 머릿속에 있는 거 어떻게 세? 개념인데. 그래서 셀 수 있는 경우에는 앞에 어를 붙이거나, 그지? 또는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복수. 그지? 자, 셀 수 없는 거. 그냥 그대로밖에 못 써. 앞에 어도 붙이면 안 되고, 뒤에 s도 붙이면 안 돼. 안 돼. 뒤에 s, 안 돼.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여기 앞에 나온 거. 자, food. 자, food는 음식이야, 음식. 우리 음식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만지거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어. 아, 우리 머릿속에 음식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 자, 그런데 그 음식이라는 개념 안에 애플이라는 구체적인 실체는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food는 개념이고 애플은 실체다. 그래서 셀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food는 개념이 되는 어를 붙이는 게 옳지가 않고, 앞에 있는 refrigerator, 냉장고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앞에 어를 붙인다는 것이. 자, 다음은 이제 26번이네. 26번. 자, 보니까 A가 뭐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해. 대답한 걸 보면 뭘 물어본지 알 수가 있지. I bought new shoes. 나는 새 신발을 샀어. 그럼 얘는 뭘 샀냐고 물어보겠네. 뭘 샀냐. 그지? 뭘 샀냐. 이 news가 what이잖아. 이게 what에 해당하는 거잖아. what. 답 밑에 보니까 3번에 what did you get은여서 buy랑 똑같은 뜻이야. 또 가게 가서 뭐 샀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답을 A로 했었네. Did you buy new shoes? 그치? 이거 좀 이상하지? 너 새 신발 샀냐 했더니 나 새 신발 샀어.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보다는 좀 더 맞는 게 what이 되겠지. 그치? 자, 하나 볼게. 이거 shoes 보니까, 야, shoe, 신발 한짝은 shoe야. SOE 요거 스펠링 자꾸 틀려 이거. 이거 복수 붙이면 그냥 S만 붙이면 돼. 이렇게 자꾸 이러지 마. SHOSE 뭐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거. 이런 단어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 이제 40 몇 번이야? 49번에 50번을 볼 건데, 사실 이런 문제지. 윗글의 제목 또는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 자, 주제. 그지? 뭐 이런 것들. 메인 아이디어지. 주제는 메인 아이디어. 주제. 뭐 서브젝트. 뭐 타이틀.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독해 문제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글을 읽고 나면 이게 뭔 글인지 좀 파악하는데 그 주제고,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제목이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쉽지만 항상 꼼꼼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다시 위에 보면 올라가면 보라가 이런 얘기하잖아. 맨 위에 보라 여기 I always bring my headphones in my bag. 자, 가방 안에 헤드폰을 갖고 다녀. 그지? 밑에 나온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자, 헤드폰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쭉 기술을 해. 만약에 이게 헤드폰이 빠지면 얘는 그걸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얘의 삶이 그냥 없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새우 같은 경우는 여기 새우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지. 자, 사커백이란 말이 나오고 My lucky soccer shoes 또 나오네. ES야 ES 슈. 자, 써 이거 슈. 이게 신발이야 신발 한 짝. S 붙인다. 오케이. 자, are in my bag. 자, 행운의 축구화가 가방에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밑에 보니까 왜 그런지, 그지?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의 의미,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 사실 갖고 얘한테 이 신발은 없어지면 일단 얘의 삶의 의미가 뭐 너무 나가는 건 아닌가 본데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3번에 보면 my life, 내 삶이라는 거지. 가방 안에, 그지? 보라는 뭐가 얘 라이프가 뭐였어? 보라 뭐였냐? 헤드폰. 새우는 soccer shoes. shoes는 SHOE. 뒤에다 S만 붙이면 shoes. 오케이. 자, 59번. 자, he는 3인칭 단수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오케이.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자, 여기 6번. 자, 이 답은 3번이지. 왜냐면 이건 이 백은 이 뒤를 돌아보는 이 등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써볼까? 원 위치로 또는 되돌려서 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she gave the book back 해갖고 그녀는 그 책을 원위치로 하라고 했다.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되돌려 주었다라는 뜻이 되겠지. 쉽게 말하면 그녀는 주었다. 그 책을 나에게 되돌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겠다.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복습해 볼게요. 사형식. 자, 사형식의 복습을 잠깐 해봅시다. 사형식의 원래 형태는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사람 나오고 그 뒤에 물건이 나온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앞에 주어 동사 똑같고 물건을 앞으로 옮기고 사람을 뒤로 옮긴 경우에는 이 앞에 보통은 to가 들어가는데 앞에 나오는 이 동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of가, 어떤 경우에는 for가 쓸 때도 있다. 대표적으로 of가 쓰는 경우는 앞에 as라는 단어가 나온 경우, for가 쓰는 경우는 앞에 by라는 동사가 나온 경우는 for로 쓴다. 이렇게 물건과 사람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가운데 들어가는 전치사의 종류를 고르는 문제가 꼭꼭 등장해요. 이렇게 딱 세 개만 외우자. as는 of, by는 for, 나머지는 대부분 다 to.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건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심플하니까 이렇게 잘 어렵진 않은데 잘 보이는데 이제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면은 요거 시제일치라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또 이게 분야가 돼. 시제일치라는 건 뭐냐면은 한 문장은 사실은 어지간하면 시제가 모두 과거로 돼 있거나 모두 현재로 돼 있거나 모두 미래로 돼 있단 말이야. 다 어느 정도는 결정돼 있지. 막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섞여 있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문장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이는데 나중에 수능 난이도까지 가면은 문장 길어지고 복잡하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쉬운 거 나올 때 미리미리 준비하자. when 뒤에 보니까 she heard가 나왔네. heard는 hear의 과거지. 그러니까 turn이 아니라 turned가 들어가겠지. 여기서 S 붙여놓은 거 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3인칭 단수라고 생각했네. 그지? 그건 맞지. 근데 하나 더 볼까? 과거 시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13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별표에다가 막 V까지 막 엄청 복잡하게 돼 있지. 사실은 이렇게 쭉 보니까 1번에 advise me to expect to ask 3번 보기 ask to 마지막에 warn to 그지? 1번부터 볼게요. advise 충고했다 내가 뭐하라고. 2번 expect 기대했다 그가 뭐하기를. 3번 I ask 요구했다 우리 엄마가 뭐하기를. 5번 볼게. teacher 선생님은 경고했다 학생들이 뭐하도록. 그래서 4번 볼게. 4번 이제 문제 4번. 자 we watch 우리는 봤다 그가 축구하는 걸. 선생님 여기 to가 붙는 게 뭐가 문제인데 왜 갑자기 동사 원형도 아니고 막 ing가 나오고 난리를. 진짜 왜 그런 거야? 왜 도대체 왜 갑자기 막 이상해지는 거냐고 이거. 왜 그러냐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답은 저 5번 아니 잘못했지. 답은 4번인데 얘는 이제 플레잉이 들어가야 돼. 자,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야. 처음 본 거지. 내가 알기로는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인 거는 뭐지? 사역동사인 경우에 앞에 동사가 그지? 근데 갑자기 현재 분사가 나왔어.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형식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밑으로 뺍시다. 자, 시험 범위는 넘어갔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하는 거다. 우리 오형식을 정리해 봅시다. 오형식. 자, 오형식은 기본 형태가 어떻게 돼?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보어가 나와서 이렇게 꾸며진다. 그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목적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고, 그지? 투부정사가 나올 수가 있고, 그지?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아까 배웠지만 형용사 자리에는 진짜 원래 본래 형용사가 나올 때도 있고, 야 뭐 love 아니란다. lovely, happy, sad 이런 거. 그다음에 동사의 변형이 나온다고 하잖아. 동사의 과거분사 ed가 나올 때도 있고, 그지? 앞에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에 아까 배웠잖아. 그다음에 이런 이게 뭐야? 아까 앞에 목적어가 물건인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올 수 있다. ing도 나오는 경우가 아까 하긴 했네. 여기 자 요거와 요거는 약간 달라. 다시 이건 따로 설명해 줄 거야. 이거는 지금 나온 저게 나오는 저 ing는 저 플레잉은 따로 설명할 거야. 이건 약간 다른 계열이야.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자 오형식 대령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지금 다시 보면 알겠지만 요 뒤에 요 자리, 요 목적 보호 자리, 얘 무엇이 나오는가 그 형태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나온다는 게 직감이 되지. 요거 수능까지 나와 요거. 자, 한번 오형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형식. 자, 앞에 주어가 나왔다고 치고, 자, 여기에 그냥 일반 동사가 나온 경우, 일반 동사. 보통은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어떤 뜻을 보통 갖고 있냐면, 원하다, 뭐 요구하다, 뭐 이런 뜻이 대충 나와. 이런 경우에 자,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그 뒤에는 그냥 제1원칙 알지?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나온다. 그 뒤에 나오는 동작을 쓰고 싶을 때는 항상 우리는 여기다가 to를 붙인다. 제1원칙에 의거해서 이거는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고. 자, 사역동사 배웠지 예전에? 1학년 때 배웠어. 사역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온다. s도 붙이면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배울 게 등장한다. 자,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 이 지각동사라는 거는 보통 어떤 게 있냐면은
이를테면 위에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watch. 뭔 뜻이야? 보다. 그지? 그 다음에 see. 같은 뜻이야. 보다야, 보다. 이것도 보다. 똑같이 쓸 필요 없고. 자, hear 이런 거, hear. 듣다지. 내가 feel. 느끼다지. 저렇게 보니까 뜻이 다 우리 오감, 우리가 눈으로, 피부로, 귀로, 코로 막 이렇게 이런 단어, 이런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동작들을 우리가 지각 동사라고 한다. 자, 그때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 보호 자리에는 그냥 사역동사와 같이 동사 원형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ing를 붙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의미는 뭐냐면은 위에 나온 걸로 할게. 의미는 여기 4번 보기를 볼게. 자, 우리는 we watched. 우리는 보았다. 뭘 봤어? 뒤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끊어볼게. 마치 뒤에 나오는 힘이 이게 주어의 역할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 플레이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봤다. 그가 주어처럼 그가 주어는 아니야. 주어처럼 그가 축구하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지각동사다. 지각동사 다시 말하면 뭐야? 이 뒤에 나오는 얘네들이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얘가 동사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의 작은 문장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문장 또는 상황이 되는 거지. 상황. 이런 것도 있어. 됐습니까? I see 용언 study 또는 studying. 나는 보고 있다. 용언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다. 아이고, 어려운 거 하나 끝냈네. 그죠? 자, 15분 보니까 앞에 want, expect, require, force, told 다 일반 동사네. 당연히 뒤에 to 나오게 to turn, to go, to follow, to support, aim. 이런 건 실수지, 그지? 자, 일단 한글로 볼게. 그가 창문을 깬 소년인가요? 자, 이거 물음표 의문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잠깐 동그라미 쳐놓고 생각하면, 자, 그가 창문을 깼다는 거지. 그가가 주어고, 그지? 그는, 이다, 미안. 이다. 인가가 아니라 이다. 이게 동사지. 이다가 동사. 비동사가 되겠지. 비동사 되겠지. 자, 소년. 요게 보호가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1 해놓고 써볼까? 그는 이다 소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영어로 써볼게. He is, 그지? The boy.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장이 하나 더 있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 창문을 깬 소년인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소년은 창문을 깼다가 나는 문장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이렇게 2번 The boy, 그지? 창문을 깨다 뭐야? broke the window. 다 안 쓸게. W만 쓸게. 저렇게 되는 거지. 자, he is the boy broke the window. 이 두 문장을 합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He is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그 다음에 is를 앞으로 빼고 he를 소문자로 고치고 이 is의 i를 대문자로 고치고 물음표를 붙이면 그냥 의문문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1번으로 바로 갈까?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제 51번. 자, 요거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자, 지금 보니까 키우는 것과 먹이를 주는 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볼게. 범위를 볼게.
범위를 우리가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1번. 자, 키우다라는 범위가 있어. 키우다. 자, 키우는 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 꼭 먹이를 주는 것만 있는 거 아니야. 돌보거나 옷 갈아입히거나 씻기거나 어딜 데려가거나 운동시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키우다라는 큰 범위에 들어가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먹이를 주다는 것이. 먹이 주다가 그중 하나다. 그지? 자, 3번. 그런데 그 먹이 주는 일이 요것이 가장 인기가 좋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여기 질문이잖아. 더 most popular job이잖아. 자, 키우는 어떤 전체적인 키우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뭐야? feed지, feed. 그래서 답은 그래서 키우다는 안 되고 먹여주다. 뭐 굳이 키우다를 말하면 좀 아주 틀렸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질문에 분명히 더 most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 most는. 그지?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자, 질문이 마지막 문제가 살짝 이제 애매하게 틀렸는데, 자, 질문이 뭐냐면 이제 제목을 쓸 때, 그지? 위에 나오는 본문 제목은 뭐야? 레리를 찾는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 자, 그래서 보니까 찾아서 기분 좋다는 거죠. pleasure. 자, 어떤 일 때문에 즐거웠다는 거지. 자, 레리가 나왔어. 레리. 우리는 레리를 뭐 하고 있었어? 앞에서 찾고 있었잖아. 찾다는 단어가 앞에 나왔을 것이고. 자, 찾는데 뭘 가지고 찾았어? 뭐 그물로 잡았나? 아니잖아. 레리를 살살 꼬드기는 그 과일이 뭐였지? 위에 나오지. 볼게. 찾아볼까 한번? 여기 넣어 있어. 여기. 자, 우리 found him. found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바나나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이 두 개를 이렇게 찾아놓고 쓰는 거지. 자, 쓰는데 우리가 앞에 오브라는 전치사가 있어. 우리가 이 오브나 뭐 at이나 뭐 여러 가지 많지. after도 있고 뭐 등등 많잖아. 전치사. 얘네들 우리가 전치사라고 그래. 얘네들은 무조건 뒤에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find는 동사지. 이건 동사기 때문에 이거를 명사로 바꿀 방법은 뭐가 있어? 앞에 to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뒤에다가 ing를 붙인 경우가 있잖아. 이제 전치사 뒤에는 이 투부정사의 명사로서는 이거는 쓸 수가 없고 요것만 쓰인다. 그래서 finding으로 고치면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exam for you 120문제에 대한 리뷰를 다 끝냈고, 그 변형 문제를 또 만들었으니까 이걸 메모를 끝내고 나서 변형 문제를 풀고 이제 공부는 끝내버립시다.